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영입니다. 요즘 전세값은요, 부르는 게 값이다 혹은 전세 블랙홀이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왔었는데요. 조금 전 4시쯤에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드러냈었는데요. 매력적인 조건을 안고 전월세 저금리 대출 상품이 발표됐습니다. 자, 하지만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시장의 등을 밀어줄 만한 호재가 되길 바라보는데요. 자, 부동산 가이드 이에 맞는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 순서입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오늘 여러분께서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해 드릴게요. 02-2077-6370. 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고민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이분입니다.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훈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뭐 기대 좀 하셨었습니까? 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 절벽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맞아요.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실은 이 계절적으로도 부동산 자린고비가 두 차례가 있습니다. 네. 이 여름 휴가철, 그다음에 12월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침 이 더위가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휴가철도 끝났고 이제 부동산 거래가 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시점에서 이 828 부동산 대책이 나와줬는데요. 가장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입니다.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죠. 우리나라의 다주택자가 한 9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중과세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살 매력을 못 느꼈던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집을 더 사준다면 아무래도 민간 임대 시장에 공급을 해주는 이 공급자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책, 약을 통해서 네. 이 시장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율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그나마 이 거래량을 좀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좀 기대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828 대책 빨리빨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대가 많고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주셨을지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강동구 길동에 있는 다성 이지빌 아파트거든요. 강동구 길동이요? 네, 네, 어떤 아파트요? 다성 이지빌 아파트. 다성 이즈빌 아파트요. 예. 네. 근데 이 아파트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죠? 이거를 지금 이제 매매를 해야 좋을지 네.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혹시 언제쯤 매입하셨죠? 지금 왜냐면 이제 옛날 연립에서 재건축을 했어요. 네. 지금 한 4년 됐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성 네. 이즈빌 아파트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거기하고 또 송파구하고요. 아, 송파구요? 예. 네, 그러면 일단요, 저희 다성 이즈빌 아파트 이야기 나누고 나서요. 그리고 네. 송파구 쪽으로 넘어가 볼 테니까요. 그때 네.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성 이지빌 아파트가 길동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3484의 4번지요.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이 가기 전에. 네, 예. 예, 아, 가기 전에. 예, 이 나홀로 아파트인 것 같아요. 예, 나올 아파트. 몇 세대나 되죠? 그게 28세대요. 28세. 빌라를 이렇게 단순히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예. 지었군요. 네. 네. 자, 이거를 어떻게 좀 보유해도 괜찮은지 뭐 그런 게 궁금하신 겁니까? 예, 보유를 해줄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좋을지.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전세를 졌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굳이 전세를 놓고 보유하시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네. 생각을 빨리 하셔갖고 예.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아, 자, 그래요? 일단 나홀로 아파트라는 게요. 사실은 네. 실수요 시장에서 실수요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예, 그런 예. 상태에서 나홀로 아파트를 판단한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죠. 네. 특히 추후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이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의 강가가 속도가 다른 대단지보다 더 빨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감가가 이루어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새 아파트, 일단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송파 쪽에 또 물어보셨는데 예. 송파의 어디 쪽이시죠? 예, 삼전동 그 상단 쪽입니다. 네, 삼전동에 주택을 갖고 계세요. 예, 다세대요. 네, 다세대요. 예. 좋습니다. 아홉 세대. 삼전동 하면은 예. 다세대라고 그러셨는데 다세대면 빌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몇 가구 하나, 빌라를 하나 갖고 계신 거예요? 아, 다세 전체 9세대. 9세대 각각 다 등기가 따로 돼 있습니까? 예, 예. 아, 그러면은 빌라네요. 다세대네요. 예. 자, 대명 9세 로터리 바로 뒤편이거든요. 네. 자, 이번에 삼전동 하면은 떠오르는 게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아마 예. 2015년 12월이면은 개통이 되죠. 예. 예, 2년 남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또 롯데월드 바로 옆 동네인데 예. 제2롯데월드가 또 지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통 환경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인구가 더 유입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개통되는 9호선하고 어떻게 거리가 어떻습니까? 뭐 1분 거리예요. 아우, 아주 좋네요. 네. 이거는 뭐 보유를 하셔야죠, 뭐. 아, 그죠? 그래요. 예. 예. 자, 이 지하철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겁니다. 네. 보통 이 발표가 됐을 때에도 그 지역의 지가가 움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갔을 때도 올라가고 네. 실질적으로 개통이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람들, 실수요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올라가는 부분이 또 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삼전동 그 다세대 9채나 갖고 계신데 그거는 좀 더 보유를 하셔갖고 지하철 개통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청자님. 예. 네, 다성 이즈빌은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좀 낮을 거를 판단을 하셨고요. 삼전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9호선이나 제2롯데라던가 뭐 좋은 호재가 아주 많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예. 네, 선택에 참고하실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또 참 기분 좋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더 묵직한 게 그래도 네. 보유 쪽이다라고 의견을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어떤 점으로 연락 주셨나요? 예, 저기 광명 철산 아파트 네네. 8단지, 9단지를 두 개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끝까지 재건축을 지금 추진 중인데 네네. 끝까지 가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아. 궁금하고요. 네네. 만약에 이게 팔게 되면은 네. 처음에 저기 취득할 때 네. 그거를 저기 국가 공시가격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양도세가 또 얼마 정도 나오는가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 철산 아파트 8단지, 9단지 두 개 가지고 계시는데 매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매도하게 된다면 세테크적인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께 한번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철산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계세요? 예, 예. 몇 평 정도 되시죠? 하나는 16평이고 하나는 13평이고 그래요. 아, 16평, 하나는 13평. 14평? 13평이요. 13평이요. 지금 매매 시세 알고 분이 많아요. 네. 매매 시세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매매 시세는 지금 13평짜리가 예.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2억 3천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16평짜리인가? 16평짜리하고는 거의 1억 차이 났었거든요. 예. 그 한 3억 한 3천? 3억 4천? 예,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게 저층 아파트예요. 5층짜리 아파트. 예, 예. 5층짜리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주 높죠. 네, 8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아직 미래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두 채를 갖고 계신데 일단은 저렴한 것부터 한 채를 매도하시는 게 일단 세테크적인 측면에서는 맞고요. 그래서 이 세금까지 물어보셨으니까 일단은 적은 게 아무래도 좀 차익이 좀 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주택이 또 있으세요? 아니요, 다른 건 없는데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처음에 취득할 때 네. 국가 공시가격으로 했거든요.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네. 예, 뭐 옛날에 안철수 씨도 근데 뭐 그
저기 내가 계약서 쓴 걸 잃어버렸어요. 괜찮습니다. 예,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도 오래전 일이죠? 예예. 예,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때 공시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차액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또 오늘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 다주택자 양도 중과가 없을 때에는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돼 있는데요. 8,800만 원 이상 남았을 때 34%인가 양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보유기간에 대한 또 할인율을 받아요. 9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30%또 세제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마 세금은 냅니다. 내긴 내는데 그렇게 뭐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좀 적게 나오는 거를 먼저 매도하심이 좋습니다. 근데 이 철산 아파트는 제가 좀 지역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좀 미래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철산동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7호선 철산역이 개통이 되면서 주변에 교통 환경이 완전히 좋아졌고요. 이 구로 쪽이나 이 가산 디지털 단지의 이 후광 효과를 받는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유효 수요들이 많이 붙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단 아파트들이 다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진 않았죠. 4단지가 제일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이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있습니다. 대신 요즘에 시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뭐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라든지 새로 지어진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와 대비해 본다면은 내가 얼마 정도 차익이 남을 것이다라는 거를 기대를 한다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래 불확실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조금 내려가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강명 시흥 보금자리 주택이 있어요. 강명 시흥 보금자리 주택이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 규모 자체가 거의 분당급입니다. 540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발표된 지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비조차 안 나가고 있다 보니까 뭐 데모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LH에서 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옆에 대단지로 개발이 된다라는 게 분명히 이쪽에 시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게 자명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강명 시흥 보금자리가. 보금자리가 아니더라도 민간 개발이다 하더라도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강명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강명 시흥 보금자리를 기다리게 돼 있지 여기 재건축에 대한 일반 분양분을 기다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현재 두 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테크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적은 평수가 차익이 적으니까 그걸 먼저 하나 매도를 하신 다음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를 파십시오. 일단 하나 팔고 하나는 추후에 비과세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갖고 가시되 조금 시간은 늦게 파셔도 됩니다. 일단 강명 시흥 보금자리의 추이를 좀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두 예, 채 예. 다요. 좀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매도하자 이야기 주셨어요. 예, 네, 예.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곧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을 연락 주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화성시 남양 뉴타운에 네, 지금 이렇게 땅을 받았거든요. 네네. 받았는데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지 어쩔지 좀 분간이 안 돼서 네네. 전화드렸어요. 화성시 남양 뉴타운에 땅을 이제 받으셨는데 네. 어떻게 처분할지 궁금하신 거군요.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네. 팔아야 될 건지. 그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화성 쪽도요. 네. 워낙 뭐 개발 소식들이 옛날부터 좀 들려왔던 것 같거든요. 많은 지역이죠, 네, 사실은. 그래서 좀 고민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제가 시청자님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화성 남양 도시개발구역 남양 뉴타운 화성시청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죠. 네,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거. 네, 지금 거기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내려갔다 왔거든요. 지나가면서 네. 한번 봤는데 화성시청이 언덕 위에 있고 그 옆에 좀 약간 언덕 지역을 많이 이렇게 밀어놨더라고요.
네. 그 중에 주택지를 갖고 계신가 봅니다. 아, 예. 택지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네, 저희가 거기서 살다 나와가지고 아, 이제, 그러셨어요? 예, 살다가. 원주민이어서 아, 예. 네. 네. 그러면은 뭐 이주자 택지를 받으셨겠네요. 아, 네, 이주자 택지하고 예. 생활 대책농지하고요. 네. 자, 거기 지금 시세가 어떤가요?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나요? 별로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네. 토지 가격이 좀 저렴할 걸로 기대를 하는데 약 3.3제곱미터당 가격을 한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은 얼핏 듣기에는 400. 440만 원인가 그렇게 이러고 있거든요. 아, 가격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예. 자, 일단은 지금 거기에 주택 부지를 갖고 계신데 건물을 네. 지을 계획을 하던가 아니면 매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아, 네네.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한 60평이든 70평이고 이주자 택지를 갖고 계실 때 거기에 주변의 입지랑 비교를 해서 수익률이 좀 나올 것 같다. 주변에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같이 붙어 있다면은 임대용으로 수익형으로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해갖고 수익을 기대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남양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네. 시청이 그걸 그나마 받쳐주긴 하는데 시청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변에 상권이 좀 발달하는 거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가 그게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성시청에 계신 분들이 조금 외곽에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평당 가격이 간다면은 예를 들어 70평이면은 한 3억이 좀 안 됩니다. 네.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3억이든 4억이든 그 대지 위에 건물을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볼 때는 토지 가격이 이 건물을 짓는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 신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비용을 더 가했을 때에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면은 굉장히 나중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괜찮습니다. 자, 이게 뭐 예를 들어 화성만 하더라도 동탄 지역이 있어요. 동탄 이지구 요즘에 이런 전원주택이라든지 이 주택 부지에 대한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아파트에 비해서도 그렇고 동탄이 인기가 좋았고요. 또 향남지구도 또 분양을 했었고요. 단독주택지 인근이죠. 화성이 있으니까. 자, 여기 그다음 남양인데 남양이 제일 분양가가 낮았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향남조차도 아직 단독주택지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남양 뉴타운이 조금 이 위치적으로 아직까지는 열세인 위치이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좀 매도 쪽으로 우선 검토를 해보시고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요. 생방송 중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담은 번지수를 갖고 제가 방송이 끝나서라도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시청자님. 네네. 네, 토지라서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세한 전략에 대해서는요, 방송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화성 같은 경우는 도심지는 아니다 보니까 좀 지역에 따라서 가격차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네. 이 도로 큰 대로변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안쪽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 편차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봐야죠. 네. 그런 거 좀 세밀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한 전략 잠시 후에 또 전화 따로 한번 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아, 예. 아파트하고요. 네. 상가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 한번 아파트가 이제 평수가 한 40평대라서 네. 갖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아, 혹시 고민도 되고요. 어느 네. 지역의 어떤 아파트일까요? 신림동 푸르지 아파트거든요. 관악구 신림동이요. 예, 예, 네, 예. 푸르지오 아파트요. 네, 상가주택은요? 상가주택도 신림동이에요. 아, 둘 다 같은 지역에 있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상가주택 저희가 번지수 알 수 있을까요? 네, 564-2번지예요. 564-2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 저희가 확실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두 가지를 여쭤보셨는데 이제 신림 푸르지오 아파트 40평대를 갖고 계시고 예, 지금 예. 알려주신 자세한 그 번지수를 보니까 바로 옆에
그 아파트 바로 인근에 금천경찰서 옆에 있는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근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 둘 중에. 두 개 예. 내용을. 예. 이거 아파트를 네. 그게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네. 부채도 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갈수록 이제 평수가 큰 네. 것보다는 작은 쪽으로 이렇게 되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몰라서. 네. 1가구 2주택 되면은 이제 뭐 팔아도 뭐 중과세 때문에 뭐 좀 안 좋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요. 네. 그래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갖고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좀 한번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옮겨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시는군요. 예. 그런데 어떡하죠? 지금 신림 푸르지오 40평대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예. 빠져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죠? 예. 참 많이 올랐을 때 그때 1가구 2주택 되면은 막 꼼짝 못하는 줄 알고 그냥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갈수록 또 그래서 앞으로는 더 어쩔라나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 뭐 그래도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됐습니다.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예. 어떠세요? 상가주택은 월세도 좀 나오십니까? 예. 이제 뭐 믿지는 않습니다. 뭐 아, 네, 예, 좋습니다. 계산세도 내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상가주택은 굳이 뭐 위치적으로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좋아 보여요. 바로 경찰서 담 옆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푸르지오 아파트 40평대가 그래도 예. 대단지이고 그 지역에서는 노후되지 않은 새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실수요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파트입니다. 지금 가격까지 대비를 한다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이거를 입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큰 지장이 없겠지만 지금은 아마 세를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의 변동이 없는 한 세를 놓고 보유하시는 데에는 크게 이득이 없습니다. 일단 대형 평형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형 평형 공급이 현재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상. 더 이상은 안 떨어진다고요? 네. 앞으로 갈수록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요. 네, 왜냐하면은 대형 평형 공급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양이 잘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5년 기준으로 대형 평형 공급이 서울 수도권에 46%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기준을 보면 11%로 훅 떨어졌어요. 수요 공급만 보더라도 대형 평형이 요즘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대형 평형이 희소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받칠 수 있는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지역은 특히나 대형 평형 공급이 많지 않았던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걱정하지 마시고 입주를 하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입주를 한번 해보심이 그래도 새 아파트 남 전세 주고 싼 값에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직접 시청자님께서 입주를 못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입주 안 하시겠다라고 결정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매도하십시오. 그럼 입주 여부에 따라 저희가 달리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이용 가치까지 보셔야 되는데 단순 투자 개념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기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궁금해하셨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주셨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 불안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부동산 상담 시간 훅하니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후에도 상담 이어지니까요. 02-2077-6370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자상하게 꼼꼼하게 꾸려주신 분이죠.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 위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공공임대를 확대해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전월세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로운 대출 상품입니다. 전월세에 사는 서민이 낮은 이자로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은행이 함께 부담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익 공유형 대출은 20년간 연 1.5%의 이자율로 원리금을 갚아가면 됩니다. 만기가 됐을 때 주택 가격이 올라 수익이 나면 대출 평균 잔액의 5% 정도까지만 수익을 은행에 돌려주면 됩니다. 손실이 나도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손익 공유형 대출은 연 1%에서 2%의 이자를 부담하다가 만기 때 대출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대신 만기가 됐을 때 발생한 손실이나 이익은 대출금 비율에 따라 은행과 나누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세 수요로 쏠림 현상을 방지해서 매물 수요로 대폭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율도 낮춥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주택은 2%로 유지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합니다. 신규 구입자나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전세 임대 등 2만 3천 가구를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도 늘립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가격 불안이 있겠지만 11월 이후에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이번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발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임대사업자에게도 혜택은 있어 보입니다. 전월세난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신세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전월세 대책으로 무엇보다 목돈 없는 서민들이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고 주택 모기지론 상품을 통해 내 집 마련이 한층 쉬워졌습니다. 이에 더해 세금 부담이 많았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취득세율 인하와 더불어 혜택이 주어지게 됐으며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새 모기지 상품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전세 시장의 수요를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유인책이 될 거란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전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기지 상품은 사실 영국에서 도입됐던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된 딱 적절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리를 유지한다는 것. 올해 출시되는 모기지 상품은 3천 가구에 한해 시범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규모와 대상을 늘려 확대 시행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매입 임대 사업자의 주택 구매 지원을 돕는 점도 눈에 띕니다. 집이 있거나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도 6억 이내 주택 구매할 경우에는 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입 임대 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자금을 한 채당 1억 5천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모기지 상품이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택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세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7,672가구로 전달보다 2,600가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한 겁니다. 4일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은 감소했지만 신규 증가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은 김포에서 2,164가구 등 경기도에서만 총 3,849가구의 신규 미분양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로 넘어왔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죠. 02-2077-6392번으로 매물 정보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매물 소개하기 전에 저희 항상 키워드 듣고 있죠. 먼저 박수경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키워드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소액투자 매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액투자 매물이다. 귀가 좀 쫑긋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김양호 소장께서는 어떤 매물 가져오셨을지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상업지 인근에 위치한 이제 지역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해서 적은 리스크로 투자가 가능하고 향후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정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지나가는 청구역 도보 3분 거리고요. 2호선, 4호선 지나가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 올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1천만 원, 그리고 임대 가능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으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노선이 좀 많이 지나간다, 지하철 노선이 좀 많이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무려 5개의 지하철 노선을 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2호선과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을 도보 3분에서 7분 내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단 중구 내에서 유일하게 직주 근접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광화문까지도 차량으로 1km에서 2km 이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개발 같은 경우에도 신당, 약수, 그리고 청구역을 잇는 어떤 고밀 복합형 지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도 상당히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지역은 이제 주거 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관계로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고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구 내에서 유일한 직주 근접 가능 매물이다 하셨어요. 왜 유일한지 주변 입지 상황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높은 상업지역 비율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남산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 환경이 가능한 지역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높은 상업지역 비율 때문에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 대립도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업지역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명동이라든가 남대문 그리고 동대문의 상권이 자리하고 있고, 시청과 회원역 그리고 충무로역 부근에는 업무단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높은 상업지역 비율로 인해서 가족 단위가 거주할 만한 투룸에서 쓰리룸의 어떤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 대비해서 80에서 90%까지 상당히 높게 올라온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하철 노선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5호선, 6호선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청구역이 도보 3분, 그리고 2호선, 4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도보 7분, 그리고 동대 입구역이 도보 7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도보로 5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 3, 4, 5, 6호선이 지나가고 또 상업지 속에 숨어있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집어주셨어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사업성을 좀 올려볼 만한 개발 소식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본 매물의 가장 특징이 네.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네.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1차 역세권 내에 포함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1차 역세권 내에 포함된 매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통해서 종상향이 될 경우 그 구역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신당역부터 청구역 그리고 약수역을 잇는 고밀 복합 지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를 위해서는 이제 약수역에 현재 위치한 고가 차도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2013년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철거가 완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반기라고 해도 뭐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지어질까요? 일단 이제 올해 12월 말에 준공이 네. 좀 예정이 되어 아,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 2개, 욕실 하나, 그리고 화장실과 방 2개, 욕실 하나,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야성이 상당히 좋은데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제외하고는 3면이 막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면과 양쪽 길이 모두 시야성이 탁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 자체도 지하철역과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높은 임차 수요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이 매물, 과연 가격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될 수 있을지 가격 메리트 짚어주시죠. 네, 전세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네. 일단 투자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비슷한 평형대 매물이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의 임차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매물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받으시는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은요.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성수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2년 7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자, 금액 확인할게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3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으로 왔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개발 소식이 끝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매물은 2호선 성수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공업 지역에서 이제 우선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 먼저 개발하겠다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요. 성수동 2가에 입지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본 매물은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예정 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미래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매물이고 또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인데요. 실투자금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예상할 수 있는 매물로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할 건덕지가 좀 많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수동은 이제 중공업 지역이 더 많은데요. 이제 소규모의 공장들하고 주택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이제 많이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개발이 시급한데요.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에 적용되는 이제 고밀도 사업 개발 방식으로 이제 적용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과 서울숲을 이제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이제 입지적인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성수동 일대는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을 갖춘 이제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 이제 개발한다는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이제 중공업 지역 안에서 이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정비 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본 매물은 성수동 우선 정비 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제 본 매물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한 도보 5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또 도보로 한 7-8분 정도로 가면은 이제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을 해서 이제 서울숲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숲역을 이용하시면 이제 강남으로의 접근 소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강남으로 접근성이 매우 유리해졌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강남권의 높은 임대가로 인해서 이제 임대 수요층들이 이제 상대적인 이제 이 지역이 약간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제 수요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이제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동은 이제 한강과 이제 그 한강변, 그다음에 서울숲, 중랑천 등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숲과 이제 한강 시민공원 등을 도보로 한 15분 내면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대교나 이제 강변북로 이용하시면은 압구정동하고 청담동은 이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접근성이 좋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압구정동과 청담동에 이제 안정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리적으로 입지해 있습니다. 네, 교통의 발전으로 인해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 좀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체적인 개발이라던가 혹은 주변 개발에 따른 수혜도 좀 많이 볼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어떤 개발 소식에 좀 초점을 둬야 될까요? 네,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성동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이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110층 높이의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건립할 예정인데 이제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 이제 개발 완료 시에는 3만여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로 인해서 아마 이 지역의 높은 가치 상승을 이제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성수 요쪽 지역이 2호선 순환선으로 이제 순환선 이용만 가능했던 지역인데 이제 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개통되어서 이제 강남권의 이제 그런 이제 인구나 이제 주거 배후지로 이제 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 IT 산업 이제 개발 지구 지정인데요. 이제 바로 이제 성수동 이제 지금 우선정비구역 북쪽으로 보시면은 IT 산업 개발 진흥지구가 있는데요. 이제 이 지역은 지식산업센터나 이제 생명공학 업체,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센터 등이 지금 현재도 입점하고 있고 향후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여기 이 업무 시설들에서 이제 상주하는 이제 근무 인력들로 인해서 이 지역에 또 임대 수요가 이제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강변 쪽에 이제 성수 전략적 정비구역이 있는데요.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처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이주 수요들이 이제 인근으로 이제 이사들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제 이주 수요 배후지로도 볼 수 있고요. 한남 뉴타운과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 등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이제 인근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주 수요들이 이동했을 때 주택 가격의 이제 가격 상승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 좀 많이 있다는 거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아야지만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부각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본 매물은 이제 매매가가 이제 1억 3천만 원이고요. 이제 본 매물에 이제 지금 현재 임대가 이제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2,500만 원에 35만 원이 가능한 이제 매물이고요. 요새 이제 조금 원룸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이제 1,000이나 5,500만 원 정도 월세가 이제 높은 금액들이 많은데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에 35만 원 정도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좀 수월하다. 그 월세 가격이 좀 임차인들이 부담하기에 좀 수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무리 없이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이고요. 또 이제 본 매물의 대출 가능 금액은 이제 9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임대 보증금, 대출금 이제 제하시고 나시면은 실투자 금액이 1,500만 원에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 안에서는 이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이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이제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소액으로 들어가는 매물들이 향후 이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도 되고 또 황금성 이제 본인이 매매하시기에도 좀 수월한 나중에 그런 매물로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화면 정보에서 5층 중 5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건물 자체적인 특징은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나요? 네,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년도 7월달에 이제 준공이 완료된 매물이고요. 5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2호선 성수역에서 한 도보 5분 거리이고 이제 원룸형 구조입니다. 이제 이렇게 원룸형 구조는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구조인데요. 이제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이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층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층간 소음에서 네. 꼭대기층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이제 자기 사생활 보호들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5층이 또 장점이고 옥상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화 상담 시간에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요. 매매 타이밍 언제 해야 되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네. 저희 그 타이밍까지도 좀 짚어줄 수 있으실까요? 네네. 이제 그 매매 타이밍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로 투자하시고 단기로 매매하시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많이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매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선 정비 구역이 사실 이제 그 생각보다 발표가 지금 조금 늦어지고는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이 지역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들이 다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정비 구역이 이제 개발이 이제 발표되는 그런 시점,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은 이제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개발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매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렌지 컨설팅 김양우 소장께서 매물 하나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매물일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 도보 3분, 또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도보 7분이고요. 준공 연도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10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자, 금액 넘겨볼게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7,300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딱 뇌리에 박히는데요. 자, 그럼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3,800만 원이라는 소액이 바로 네. 실투자금 3,800만원이라는 소액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대 수익을 위한 매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고 강남역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수익, 현재 공실 없이 임대차 수익도 가능하지만 향후가 더 기대되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매물, 현재의 어떤 수익성도 연 12% 정도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네. 와, 진짜 도시가 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 입지, 또 그리고 사람이 많은 만큼 교통은 또 어떻게 자리하고 있나요? 네, 일단 이번 매물은 지하철 2호선하고 신분당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 한 7분 정도, 그리고 역삼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 5분 정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일단 테헤란로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도보 5분과 7분이라는 것은 가장 인접한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일일 유동인구가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지역이고요. 일단 테헤란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는 이제 파이낸셜 센터나 GS타워가 자리를 하고 있고 왼쪽에는 이제 삼성타운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우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서 좀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그럼 이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개발 소식은 어떤 게 들릴까요? 워낙 많이 개발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네. 더해질 게 있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살을 더 붙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임차 수요에서 더 이제 확고한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차적으로 이제 롯데실성 부지가 이제 롯데타운으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또 이제 2만여 명 정도의 상주 인구를 또 확산시키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통적인 면에서도 이제 신분당선을 기준으로 강남역에서부터 신논현역까지 지하도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신분당선이 이제 3차 연장 구간인 신논현과 신사 그리고 용산까지 3단계 연장 구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은 2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건물 특징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매물은 이제 2013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방 하나, 욕실 하나 구조로 풀 옵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강남역에 위치한 만큼 인테리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매물은 이제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로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어떤 안전 확보에도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매매 금액이 1억 7,300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이 한 1억 1천 정도 가능하고 보증금 2,500만 원을 계산했을 때 실투자금이 3,800만 원인데요. 연 12% 정도의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인근에 분양한 한 비슷한 평형대의 매물이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를 한다고 봤을 때 본 매물은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입지 여건에서 네. 테헤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강남 역삼동 이쪽에서 테헤란로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는지 뭐 나오시는 분들이 소개해 주실 때마다 뭐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테헤란로는 이제 강남의 어떤 빌딩 숲을 예를 들면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강남역부터 그리고 선능역, 역삼역, 선능역 지나서 삼성역까지 대규모 상업 지역이 이어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도로를 이제 테헤란로를 이제 차로 다니시다 보면은 최소한 30층 이하의 건물이 없을 정도로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대규모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이 어떻게 보면 젖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동 인구 부분이나 수요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낮다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매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당동, 역삼동, 성수동 세 곳의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들 소개해 주셨거든요. 022077-6392번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그리고 더욱더 활기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